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조문 정리죠. 대리에 관한 민법 조문을 2회에 걸쳐서 정리해 볼 거거든요. 대리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대단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을 기준으로 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조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나서 기본서 등을 이용해서 내용을 정리하시고 거기에다가 좀 판례를 추가하시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조문을 보죠. 자, 대리입니다. 자, 114조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조문을 보기 전에 대리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리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인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이걸 좀 꼭 가져가자고요. 자, 114조인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을 사다 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땅 주인을 만나 가지고 이 땅을 나에게 파쇼 라고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땅을 사는 사람을 본인이 아니라 지금 와서 나한테 말하고 있는 대리인으로 오해하겠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의 효과가 행위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려면 이 대리인은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1항을 보시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어요. 다시 말하면 본인의 이름,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산다는 사실을 표시를 해야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한 그 법률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려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산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현명이라고 하고요. 현명을 해야 그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기속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 그러면 이거는 제3자, 상대방이 한 의사표시인데 이걸 우리가 수동대리라고 하거든요. 다시 읽어보면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도 준용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한 의사표시가 본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려면 대리인이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려면 대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는 거다.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혀야 되는데, 이걸 현명이라고 하고요. 또 상대방 측에서도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할 때 그 효과가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하는 의사표시한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죠. 자, 근데 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자,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땅을 사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그 매매 계약, 법률 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읽어보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당사자고 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가끔 요 본다를 추정한다로 바꿔서 문제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간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리인은 자신의 착오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대리인이란 사실을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해보면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집니다. 왜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요.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한 사실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됩니다. 왜요?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 효력이 본인에게 기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14조와 115조는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116조입니다. 대리행위의 하자가 나와 있는데, 자,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 본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대리인이고요. 법률 행위를 하는 것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대리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요.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의사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했는지도 누구만을 가지고 따지죠?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험지를 어떻게 기억해 두시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유는 누구만을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따라서 본인이 그 사유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중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졌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거고요. 또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상대방은 그 대리행위를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원칙이 중요해요. 읽어보면 자, 가로를 읽어볼게요. 대리인 표준의 원칙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대리에 있어서 법률의 당사자는 대리인이므로,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므로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다시 말하면 비진의 표시다, 통정오의 표시다, 착오다, 또는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다시 말하면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굴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을 합니다. 누구 건 고려하지 않습니까? 본인 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수험적으로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이 항은 이제 예외인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외 때문에 원칙이 헷갈린다면 예외는 버리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부분이냐면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만약에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되냐면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읽어보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를 했다는 말은 의사결정 과정에 본인이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는 누구 것도 고려해야 됩니까? 본인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좀 어렵게 느낄 것 같아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지금 갑이 있는데 갑이 을이 대리인입니다. 을이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뭘 매매 계약했다 그럴까요? 자전거를. 근데 이 자전거가 고장난 자전거인데 대리인은 선이에요. 근데 본인은 악이에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에 있어서 선인지 악인지 여부는 원칙에 따라서 대리인을 표준을 결정하므로 얘네들은 뭐인 거예요? 선인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갑이 을에게 요 자전거를 사라고 지시를 했다면 이제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뭐가 돼요? 악인 거고 이때 갑은 을이 선이라는 사실을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해요. 왜요? 지가 주장을 했고 을의 의사결정 과정에 갑이 뭐 했기 때문에요? 참여했기 때문인 거죠. 시험 문제 잘 나오면 참 잘 틀리는 부분이니까 원칙 예외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이걸 이야기한 키는 뭐냐 하면 대리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를 꼭 받아들이고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가지고 가셔야 이 부분이 이해되는 거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17조입니다. 일단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대리인이. 근데 행위 능력이 필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117조 대리에 있어서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기속하므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가 아니에요.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거나 피한정 후견이거나 피성년 후견인 경우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미성년이거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란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118조입니다. 자, 대리권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일단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특히 임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수권행위로 정해져요. 쉽게 말하면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으면 땅 팔 수 있는 거고요. 저당권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으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민법 118조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8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죠. 그 말은 뭐냐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이 사람의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가 있다. 1호, 보존행위 할 수 있고요. 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 그 다음에 또는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 할 수 있고요. 예를 적어놨죠. 그 다음에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는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행위 또는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못하느냐? 결국은 처분행위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 나온 예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건의 임대예요.
물건은 부동산도 포함되겠죠. 부동산의 임대예요. 다시 말하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임대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고, 아파트를 임대한다 해서 그 아파트의 성질이 뭐하는 것도 아니에요.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대행위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왠지 못할 것 같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임대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